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의 삶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다. 내 인생인데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밖에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아니 남에게 내 책임을 떠넘기고 세상에게 나의 이 안 좋았던 상황을 이렇게 원망하면서 넘겨버리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뭐 투자 수익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걸려드는 것도 어쩌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 탐욕. 뭐 1억으로 2억이 되게 만들어준다, 3억이 되게 만들어준다, 가만히 있어도 10% 이자를 쳐준다, 이런 말에 넘어가서 상당수 사기 당하는 거죠. 뭐 라더견, 임창정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손실을 보고 또 많은 피해자들에게 너도 공범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엄청 두드려 맞고 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더견 그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임창정도 공범 맞다. 근데 제일 아래에 있는 제일 이제 소탐대시라는 제일 이렇게 얼굴마담 역할을 하면서 다 뒤집어 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라더견 사태 이러면은 그냥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임창정이기 때문인 거죠. 임창정이 다 나쁜 놈이야. 그 놈이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사항을 다 뒤집어 쓴 거다라고 보는 거죠. 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죠. 제 생각입니다만은 뭐 재주는 없는 이제 재주 부리는 곰이 따로 있고 돈 챙기는 그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명하고 영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가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그가 하는 결정, 그가 하는 얘기들 모든 게 정말로 그 사람 머릿속에 다 나온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바위 사장으로 앞세우고 뒤에서 조정하고 얘기한 이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이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거대한 이 경제 시장에서 경제 흐름을 이렇게 주도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명히 실질적인 실세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좋대, 주식 시장이 좋대, 뭐 앞으로 더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기회가 진짜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기회가 적다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뭐 역전세가 창궐하고 있고 뭐 전자금 대출 그동안 너무 많이 뿌려졌고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엄청나고 대중 무역 적자도 심각하고 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현재 1.75인데 미국이 6월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 했지만 7월 달에 올린다는 확률이 60%,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두 차례 더 올려서 현재 5에서 5.25인 것을 5.5에서 5.75까지 올린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이만큼 벌어지는 건 역사상 처음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기준금리를 쉽사리 못 올린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더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 같기도 한 거죠. 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되게 많이 내려가서 뭐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 초반대 뭐 혹은 1100원대까지 내려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지금은 1250원 언제까지 내려와서 뭐 환율이 많이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봐야 되는 거죠. 잘 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고, 저는 원달러 환율이 1997년 98년에 2000원 가까이 갔던 그 상황이 언제든 도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뭐 순간순간 틀리기도 하고 엉터리라고 얘기하고 저한테 욕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녁쯤에는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상품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 이제 선배랑 통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 이제 그분은 이제 저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로 이제 대금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달러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형님은 왜 그렇게 달러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러니까 자기가 원달러 환율 관련해 가지고 환차익 환차손이 좀 좋을 때는 환차익으로 웬만한 직장인들 1년 연봉을 이제 벌 수 있거나 아니면 깨먹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원달러 환율, 달러 관련해서 어떤지를 아주 신경 써서 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가장 정확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께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뭐 경제적인 뉴스 아니면 이렇게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세상을 예측할 수도 있지만 그 외적인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으면 세상을 조금 더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좀 더 해석할 수 있는 해석력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네 삶이 참 복잡다단해서 어떻게 언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것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단 지성을 빌려내기도 하고 뉴스들도 다양한 뉴스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국내 뉴스뿐만 아니라 해외 뉴스도 볼 필요가 있고, 각종 기관들 KDI든 아니면 한국은행이든 뭐 국제금융센터의 각종 뉴스든 뉴스레터 같은 것들 받아보면서 계속 살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조금 더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죠.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다? 우리 스스로 지는 거다. 그리고 언제든 돌발 변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모습들도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세상을 알아가는 거고, 배워가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 점점 더 긴축, 그린 궁핍화, 그리고 뭡니까? 그 고물가 시대, 그리고 기본급 사회,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질 미래인 거고, 뭐 노인들의 이제 노동도 이제 당연시가 되는 거죠. 뭐 이제 투잡 쓰리잡도 당연하게 되는 거고, 이래저래 뭐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대에 이제 놓여진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살기가 더 힘들고 더 막막한 것도 사실이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고민을, 어떻게 내 모습을 갖춰가야 될지 대한 생각도 당연히 하면서 합니다. 결국 확실한 건 뭡니까? 삶을 좀 안전하게 좀 잘 살 궁리하는 거, 이게 이제 최우선의 과제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대통령이나 나라가, 지역사회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주변에 있는 친척이, 가족이, 동료가 나를 지켜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함부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잘못했다가는 그로 인한 배신감에 기대가 무너지면 또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 나는 나 홀로 떨어진 존재고, 내가 내 스스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고, 견뎌 나가야 되고, 갖춰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생존력을 가장 기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배신과 뒤통수가 난무하는 이 시대를 또 이렇게 견뎌내고 또 헤쳐나가는 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뭐 원하는 것들을 잘 이루고 잘 갖춰가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되게 어렵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대감 낮추고 내가 좀 더 움직이고 내가 좀 더 땀 흘리는 게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어두운하고 뻔하고 지루하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